실제로 또 사기 범죄자라 그러면 우리는 살인범에 비해서 조금 완화된 시선으로 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살인 같은 물론 목숨을 빼앗는 범죄에 비해서는 피해가 작지만 사기를 당해서 내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에 또 정신적 타격이 살인에 못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커질수록 자살하는 분들 정말 많고. 맞아요. 실제 사기에 대한 형량이 어떻습니까? 형법에 사기 기본 범죄가 있고 기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제 금액이 진짜 많을 때 이 특경법이 적용이 되는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50억 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사형만 없지 사실 살인죄하고는 할 수 동의를 있는 하죠. 거네요. 근데 이게 추징을 제대로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실제로 사기 범죄로 그 피해자들이 결국 자기가 그 편취당한 금액, 재산적 이익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조사해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 추징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 수치가 1%대 미만이 나옵니다. 액수가. 네, 액수가. 99%는 추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서 형은 사는데 피해 회복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감옥 가서 물론 나는 가슴이 시원한 건 있지만 저 사람한테 돈을 추징을 해서 나한테 돌려줘야 될 텐데 그 손해배상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다. 실제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90% 넘게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은 뻔뻔하게 잘 살고 안 친 내가 바보구나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와서 또 사기를 치잖아요. 또 사기를 치고 같은 업계에서. 그냥 뭐 아니나 여러 번 쳐서 감옥도 갖다 들어오지 뭐 연봉 5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들어가면 뒤에 남은 사람들은 사기 당한 사람들은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사기 범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탐구에 들어가시죠. 네. 알아주시고. 자,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후반부에 저희가 쫙 얘기를 듣고 더 듣도록 한번 하면 예. 사기 범죄 기초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클래식이요? 네. 많죠. 많은데 가장 유명한 거는 폰지 사기. 폰지 사기. 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다단계. 다단계가 더 유명하죠. 다단계 예, 쉽게 표현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으는데 모은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네. 그럼 다 받을 줄 알지만 결국에는 앞에 사람들은 받지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이 모은 사람들이 마치 개주처럼 모은 다음에 개주가 어느 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클래식한 사기예요. 1910년대에 나왔다 그러니까 1910년대. 예, 거의 100년 전 일입니다. 폰지가 뭐야? 폰지 사람 이름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찰스 폰지의 사람 이름인데 마음 자체가 돈을 띄어먹을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잘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럴듯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홀랑 넘길 수 있는. 이 찰스 폰지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당시에 국제 우편 쿠폰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편 쿠폰. 예. 여러 나라에서 동일하게 파는 거였어요. 여러 나라의 환율이 다 다릅니다.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주면은 내가 이런 우편 쿠폰을 다 산 다음에 환율이 오른 나라에 가서 팔겠다. 그럼 수익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 내가 그걸 대신해 줄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45일을 원금의 50%, 한 달 반이면 원금의 50%를 주겠다. 높네요. 높죠? 오. 90일이면 원금의 100%. 1년으로 치면은 400%의 수익률을 거의 눈덩인데요. 보장한 겁니다. 근데 또 혜택자가 있었겠죠. 처음엔 줬죠. 그게 중요하지. 긴가민가니까 조금 넣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니까 돈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근데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은 전산화가 되니까 앉아서 뚝딱뚝딱 하면 팔리지만 그 당시엔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번 가서 팔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대규모로 집행이 될지도 의문시되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국제우편 쿠폰을 파는 우체국에 혹시 찰스 폰지가 너희한테 쿠폰 팔았니?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 처음 들었다. 우리는 그런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뭔가 이상하다고 돈을 빼죠. 한 명, 두 명 빼니까 찰스 폰지가 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1920년 8월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고 하는데 25년, 5년 뒤에 거의 비슷한 거를 미국 가서 한 번 더 해요. 이건 잡혀갖고 이제 9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피라미드식의 다단계처럼 파는 이런 폰지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너무 잘 속는 거예요. 너무 잘 속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처럼 퍼지면서 지금은 폰지 사기가 어떤 클래식한 사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 많죠. 그중에서 제가 가장 유명한 사건, 정말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폰지 사기의 대명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네, 메이도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사건이 왜 유명했냐면은 이 피해 규모가 사기 행각 규모가 650억 달러가 나왔어요. 하나로 계산하면 지금 72조가 넘습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72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가 지금 SK이닉스인데 80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SK이닉스의 거의 90%에 달하는 정도의 금액을 이 폰지 사기로 사기를 친 정말 글로벌 사기꾼이었습니다. 글로벌 사기꾼.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메이도프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지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어떤 금융가였습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은 지금 나스닥 거래소 회장을 3년 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 회장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거래소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22세의 월스트리트에서 자기 이름을 딴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메이도프 투자증권이 잘 돌아갔다 그래요. 투자 운용사가 잘 돌아갔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뒤로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에 막 100%, 200% 이렇게 보장 안 합니다. 적절한 정도로 줘요. 10%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좋아요.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거래소 이사장급에 하는 사람이 거기 총책임자로 있고 회장으로 있고 이게 한 10년 이상 반복이 되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로 높았냐면 금융회사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금융회사들이. 기관 돈이 들어옵니다. 은행들이 돈을 넣어요. 운용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돌아간 거죠? 실제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계속 줬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금은 계속 까지고 있었는데 원금은 계속 까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는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제도권 회사로 보였던 게 이 사기의 굉장히 특징이고 그래서 거의 이 긴 시간 동안 안 걸리고 버텼죠. 그래서 이 메이도프 아저씨 개인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개인 요트는 너무 당연하게 있고요. 호화 저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다 누렸다. 사실은 이렇게 명망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금융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젠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젠가가 무너지려면 누군가 빼야 됩니다. 누군가 빼야 젠가가 무너지는데 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8년에 그렇죠. 말하자마자 2008년.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옵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미국의 하기로 뉴욕 했습니다. 증시는 9.11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공황 상태입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다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주가지수가 완전히 폭락을 하던데. 자, 그럼 이 메이도프 펀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얼마나 마이너스를 봤다고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다 돈을 빼고 있어요. 메이도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을 빼면 우리의 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안 빼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10% 20% 주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줍니다. 한 0에서 1% 뭐 이렇게. 잘 방어했다. 죄송합니다. 방어 정도 했다. 뭐 1% 마이너스를 못 가요. 이 사람의 실수인데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 금융회사들은 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투자 회사들이 보면서 저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뭐에 투자라면은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저 거대한 규모의 돈이 커다란 손해 없이 저렇게 완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돼 봅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지금 다 담았더라도 저 정도의 규모의 포트폴리오가 저런 수익률을 보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레포트를 내요. 그게 낸 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니까 한 명, 두 명 돈을 뺍니다. 한 명, 두 명 돈을 뺀다는 게 소문이 퍼지니까 다 같이 와르르 뛰어들어서 내 돈 내놔가 되는 거고 돈이 없죠. 그 순간 돈이 없지. 돈이 없죠. 문을 닫는 거죠. 마치 뱅크런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월가의 거물 메이도프란 사람에게 유명 인사들은 물론 난다 긴다 하는 금융기관까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사기 피해는 뉴욕 월가를 넘어서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수억 달러를 날리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상류층에게만 투자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큰 손들을 유혹했고 연 8에서 10%의 수익률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의 20년 사기 행각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꺼번에 70억 달러의 환매 요청이 몰리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메이도프가 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에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마지막 지시가 뭐였냐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줍니다. 많이 줘요. 어차피 추징돼요. 어차피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쫙 뿌려요. 그리고 감옥 갑니다.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그 돈을 회복시켜줘도 시원찮은데 그거 성과급 주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건 반성을 안 했습니다. 반성. 이 메이도프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돈을 벌어다 줬다. 벌어줬다. 네. 앞에 사람들은 10%씩 너희 10몇 년 받았잖아. 그쵸. 받을 때는 다 좋아하고 왜 이제서야 이제는 나한테 손가락질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또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살 날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는 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네요. 근데 미국이었습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여러 개의 범죄를 지면 막 더하잖아요. 수백 년형이 나오죠. 네, 메이도프가 저지른 범죄를 갖고 와서 보더니 더해서 150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100년이건 무기징역을 한 150년이건 건데. 무기징역이랑 똑같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구명 활동을 하고 나는 나와야 된다. 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랬다가 작년이죠. 2021년 4월에 82세의 나이로 결국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Mr. Madoff, do you have anything to say? Mr. Madoff, say something to your victim.